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모처럼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전화가 와가지고 본인이 좀 궁금한 게 있다고 사주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주는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용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아시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조후용신, 극한 상황이죠. 아주 덥든지 아주 춥든지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오미, 사오미에서 사는 이제 초여름이고 오미가 이제 한참 더울 때죠. 그때는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다음 한참 추울 때 해자축에서 해월은 이제 초겨울이고 이제 자월하고 축월이 있을 때 엄청 춥잖아요. 이때는 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걸 딱 사주를 뽑아가지고 딱 봤을 때는 이 비관급제가 비겁이 많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이 제가 한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딱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 참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섭고 처음에 이 조후용신에서 무조건 여름 태생은 5월하고 미월 태생은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 식혀줄 수 있는 더위를. 그 다음에 엄청나게 추운 자월하고 축월은 따뜻한 그 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주를 봤을 때 그냥 바로 그렇게 보는 거야. 반가운 거야.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한참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이건 불이 있으니까 불이 용신이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혀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색다른 이제 공부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배울 게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40년을 되신 선생님이신데 병진년 경자월 개축일 개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일단 요건 이제 병화 하나 있죠. 따뜻한 기운. 나머지 이게 다 겨울 기운이죠. 요거는 이제 가을이니까 또 생을해죠, 겨울을. 그렇게 봤을 때 지지에 보면은 해, 자, 축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해, 자, 축 수국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한겨울 되니까 다 얼어버렸죠. 여기는 신자진에서 자진에서 이것도 이제 반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 병화를 빼놓고 전부 다 이게 같은 식구야. 즉 다 겨울 기운이라 이렇게 얼어있는 기운이라는 이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계절이니까 여기에 자하고 축이 있을 때 좀 화로 무슨 떠오른다는 거야. 용신이 병화가 떠 있을 때는 이 사주는 뭔가 좀 이 병화 때문에 추운 기운을 어느 정도 이 열이 병화가 태양이 어느 정도 풀어주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월지에 5월이나 미월에 있을 때 이제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맞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자월인데 해자축 같은 게 다 얼어 있죠. 지지가 이렇게 땅이 다 얼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요 개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속히 쌓여 있는 눈인지 아니면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는 촉촉하게 겨울비가 내리는 상황인지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이 자월이나 이 축월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이제 얼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땐
이 비가 내리다가 이렇게 우박이 되고 우박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추우면은 네. 눈이 내리잖아요. 여기서는 눈이 내리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눈. 그 눈이 소복하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이 지금 밑에 바닥은 다 얼어있는 그 물 위에, 얼음 위에 눈이 이렇게 조금 소복히 쌓여 있는 모습. 거기에다가 이제 큰 바위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러면 사주가 이해하기가 쉽죠? 자, 이렇게 얼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큰 바위가 이렇게 하나 있어. 여기에 있는 지금 모든 이 자체가 이게 눈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고 이게 소복하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 이렇게. 요게 이제 개수라는 개수. 비가 아니고 자, 요렇게 있을 때 여기서 요 재가 지금 하나죠. 나머지는 이건 지금 비경겁자가 많죠. 여기 이 전부 다 비경겁자죠. 이렇게. 다 이제 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병화가 하나 있는데 병화는 실질적으로 뿌리는 없죠. 그리고 이게 한겨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조량도 적기 때문에 이게 열로 작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추운 기운을 녹일 수 있는 열로 작용할 수가 없고 빛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이 막 내렸는데 엄청나게 추워. 장갑 끼고 기막에 하고 어딜 가는데 햇볕이 이렇게 딱 비추는데 이 너무 멋지게 반사가 되는 거야. 햇빛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아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아내 때문에 본인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내 때문에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때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요때부터 53세부터 눈 돌리지 말고 안아줘.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딱 써놓은 거 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내를 잘못 만났으면 끝났어요. 여기에 지금 이 형제들도 많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 잘못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라고 가정해봐요. 이 골치 아플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인데, 자, 요게 비가 아니고 눈으로 내렸을 때는 눈이 이렇게, 이 축은 이게 얼게 만든다고 그러죠. 눈이 쭉 내리면서 이렇게 쉽게 뭉쳐진다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축 같은 역할은. 근데 이게 배우자 자리죠. 궁이라는 거예요. 배우자 궁. 요건 이제 배우자를 나타내는 육신으로 재. 그러니까 정제죠. 정제니까 제대로 된 아내를 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돼요? 친구 같은 아내이면서 어떻게 또 다른 면에서는 애인 같은 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건 이제 아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된 아내가 있는데 요거는 육친으로 봤을 때가 성이라고 그래요. 성. 요거는 이제 궁이요. 궁. 그러니까 요 배우자 자리, 아내 자리에서 여기서 어떤 역할 하냐? 이 눈을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단합을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를, 즉 눈으로 변한 요 모든 걸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합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죠. 비일 경우에는 그때는 이게 비계급제가 강해서 싸우게 되죠. 태양하고 이 병은 불안한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으로 봤을 때가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주인공한테, 이 선생님한테는 상당히 중요하신 분이야. 왜냐면 나를 제대로 빛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주는, 오히려 선생님은 본인이 할 일만 하면 돼. 왜 그러냐면 성격상으로 한하고 습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다 얼어 있어요. 이러니까 선생님끼리 이렇게 잘 어울리고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특징이 뭐냐? 학교 갔다 바로 집에 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도 보면은 중간에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주기 맞는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인을 주죠. 오늘 한 잔 오늘 끓는 돈을 이렇게 선생님들끼리도.
그러니까 보면은 술 드시는 분들 보면 매일 똑같은 그 선생님끼리 나가서 술 한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얼어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삭막해요. 그러니까 나는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또 학교 왔다 집에 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찌 보면 굉장히 착실한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는 실제로 이 선생님 자체는 이 직업을 너무 잘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하는 데는 이렇게 생활해서는 이 선배라든가 후배, 상하관계에서 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내가 대상이 어디예요? 초등학생 학생들이니까 학생들만 잘 교육시키고 내가 잘 가르쳐주면 내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가 학교에서 뭐 곧바로 뭐 교감으로 승진하고 그 다음에 교장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일단 직장처럼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생님은 끝까지 선생님 남아 계신 분들도 선생님 대우를 받잖아요. 꼭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생활부장님 이렇게 요즘 이제 그 직책 이름을 많이 정해주지만 그런 분만 이렇게 선생님 대우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 다 선생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잖아요. 학생들한테 존경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 선택했는데 여기서 학생이라는 건 이게 선생님 참 선생이라면 이제 교육이죠, 교육. 교육은 뭐냐면 이 목이 갖는 특징이 교육이에요. 이렇게 목이 갖는 특징. 자,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목인데 이건 큰 목, 작은 목이죠. 보통 요거는 우리가 이제 대학교 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을목이 있을 때. 근데 여기 이 자체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을목이 숨어 있죠. 요 자체 여기 이제 간목이 숨어 있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운에서도 보면 목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35년 동안 이렇게 쭉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이 선생님 되신 거야, 사실 교육자가 된 거죠. 이 대운에서 이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주 원계 나타나진 않죠. 지장간에 좀 숨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대운에서 이렇게 강하게 30몇 년 동안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생님 되셨는데 선생님 되신 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본인하고 이 성향 성격이 이렇게 하라고 좋아 습하신 분들은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날씨가 따뜻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활동하기 좋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든 거 어울려서 모든 거 하기 좋잖아요. 추울 때는 내가 추우니까 빨리 끝나고 일만 보고 빨리 집에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습하면요 사람하고 이렇게 대인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정말 나는 자라나는 새싹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마음만 하나 가지고 계시면요 선생님으로서는 딱 좋은 사주 구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이제 요게 지금 이게 얼어 있다고 그랬죠. 이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단단하게 있는 얼어 있다 보니까 단단함이라는 게 뭐야? 고집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중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이 선생님 스타일은. 그리고 그 아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던지는 그런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고 이렇게 습하고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게 또 왜 여기서 나타나냐면 이게 지금 식신상관에서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보 당신 보고 싶어서 내가 사랑해 이런 말 같은 걸 쑥스러워는 못한다는 거야. 실제로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력이 없잖아. 이 자체가. 목이 표현력이 있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부터 목운이 이렇게 한 35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이렇게 잘 직업을 선택하신 거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43대 52세까지인데 이때 을사 해가지고 이 풀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이거 와가지고 이게 이 병화가 제대로 뿌리를 가지니까
이 빛보다는 열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 사가 와가지고 사축 반합이죠. 반합. 이 금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불로서의 이 역할보다는 이게 금으로서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수의 작용을 더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43대운까지는. 근데 이제 53대운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병호가 오고 나서 또 병호가 또 이렇게 떴죠. 그럼 불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다 녹아요. 이때부터 얼음이 녹다 보니까 다 물로 변하겠죠.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물을 이 무토가 있어서 이걸 막아줘야 돼요. 막아서 수로를 이렇게 딱 막인 상태에서 수로를 이렇게 해줘야 이게 뭔가 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물이 그냥 엄청난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싹. 딱 흘러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역마성이라는 게 여기서 역마성. 우리가 역마하면 보통 인신사회를 보고 역마라고 하죠. 인사, 신해. 자, 요렇게 배우시긴 하지만 이 물 자체가 역마성이 임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역마성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또 충이 돼도 역마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역마도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역마성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흘러가면 이렇게 물이 엄청난 양이 이렇게 흘러가죠. 계속 흘러가면은 이 물 자체는요. 물은 우리가 해외하고 연결돼. 해와 인연이 많다고 그러죠. 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5대양 6대주에서 보면은 물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물 자체를 우리가 보통 물이 있는 해가 돌았을 때 우리가 해외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해외 유통하고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유통.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해외의 인연 혹은 해외에는 못 간다고 치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 섬에 가서 선생님을 할 수 있다는 거 섬.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까지는 차분하게 자 집에서 학교에서 집 이렇게 해서 정말 모범 남편처럼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정해진 틀 속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역마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게 됐죠. 그리고 본인 생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학교를 다른 데 한번 정근을 가서 한번 생활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제 잘못하면은 중월 부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섬에 들어갔는데 매일 출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제 아내 우리가 흔한 얘기로 정말 오리지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가면 괜찮은데 여기 집에 어떤 점을 다 놔두고 지금 떠날 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니잖아. 아직 48세. 그러니까 와이프 선생님 사모님으로 얘기 뭐 한두 살 뭐 좀 적다 그러면 뭐 한 40대 중반인데 자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뭐 여러 가지 가족 관계가 있는데 그걸 훌쩍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말 부부나 월말 부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생활이. 이 역마가 되면 사람이요 굉장히 바빠지면서 모든 걸 내가 그동안 못 느꼈던 걸 내가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시선이 다른 데로 가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눈 돌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예쁜 선생님, 여선생님을 본다든지 또 그 나이 또래의 어떤 한참 이 40대 중반이니까 이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그때가 바로 역마성이 잘못되면은 자꾸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런 경우 이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게 위에 지금 물이 있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요 인은 이렇게 아무리 많은 물도 이는 그 물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있다는 존재하에서. 자, 그렇게 된 데다가 요 인이
이 자체가 결국은 어떤 현상을 하냐면 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눈이 약간 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눈으로 존재해야지 원래 그 모습이 그 성향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불의 에너지가 생기면은 이게 정체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매년 이렇게 되죠. 계매년. 이런 경우는 이거는 같은 기운이죠, 나랑. 그다음에 요거는 이 묘를 어떻게 보냐, 묘. 자, 어린 초등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바람. 바람은 뭐예요? 이렇게 부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바람 핀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는 바람이 불다 보니까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녹질 않고 눈으로서의 존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운이 좋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이렇게 흘러갈 때는. 그러면 이제 자, 월운을 보면 이런 데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아래 위를 다 불러. 그러니까 사오음이 해마다 5, 6, 7월 달에 조금 싱숭생숭할 겁니다. 왜냐면 눈이 이렇게 강한 불에 의해서 눈이 녹아내려서 눈으로 있는 게 아니고 물로 변하기 때문에 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통 계절을 탄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특징은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한겨울에 태어났을 때,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났을 때 용신은 꼭 필요한 기운이 어떤 기운이 오면 좋냐? 이 병화가, 이 태양이 있을 때, 화가 있을 때 이것이 용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용신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빛이 지금 없잖아요. 한겨울에 태어났으니 열로서의 작용을 못하고 빛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뿌리에 강한 기운 이런 게 왔을 때는 이때는 열로 작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눈이 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수가 이렇게 많았을 때 빨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해자축, 수국, 신자, 반화. 그다음에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 비경겁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궁겁쟁, 재가 서로 경쟁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읽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죠. 나를 빛나게 해주고 빛으로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는 단합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재가.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재하면은 궁겁쟁제에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남자가 많으면 한 여자 사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어떤 이혼까지도 갈 수 있겠네. 아니면은 이게 남자들이 많아서 여자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내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렇죠. 근데 만화님이 뭐 눈동자가 이상하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요새 행동이 요새 이상하게 변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물로 안 보고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너무나 나를 빛나게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단합을 시켜서 형제 우애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53세부터 이게 불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요때 63세까지. 요새 한 20년 동안. 이때는 또 잘못하면은 또 권태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조심하세요,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선물 선생님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은 이 사주체가 풀어지는 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게 눈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생활을 할 때 아무 잡념 없이 학교 집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녹아서 물로 흘러가는 그 상황이 돼버리면 내가 역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53대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뭔가를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데 뭐 해서 하루 좀 풀어주십시오. 이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하면서 뭔가 직감적으로 앞으로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은 내가 이렇게 전등 갔을 때 그런 데 살면 어떨까? 이런 거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환경에 문제가 많이 바뀐다는 거를 본인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김에 한번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한번 풀어달라 하신 건데, 선생님이 꼭 보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53대부터 53세 지나부터 그 다음에 62세, 63세부터 이때는 이제 정년퇴임 할 때죠. 그런데 요때쯤 조심하세요.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아오셨는데 후반전에서 요때 잘못하면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겨울에 태어난 상태에서 해자축 삼합이 되고 자진 반합이 됐을 때 이 전체는 이렇게 다 이렇게 즉 비가 아니고 눈으로서의 모습으로 봤을 때 사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비냐 눈이냐에 따라서 전혀 완전히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만 이제 기억하시면 오늘 소정의 어떤 공부하는 어떤 목적은 좀 색다르지만 새로운 것도 하나 배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